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딩으로 열어가는 평화세상 같이 즐겁게 수업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로봇붕붕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7단원을 배웠습니다. 7단원 그림 그리기, 모양 중심 바꾸기 이 기능을 배웠습니다. 펜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었는데요. 펜 기능은요, 기본적으로 이 목록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곳 가운데서 기능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추가한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펜을 내리고 움직이는 걸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이와 같이 그려지는 것,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진 것을 보게 되면 연필심 끝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 중심, 모양 탭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여서 모양 중심을 연필심 끝으로 옮겼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니 연필심 끝에서 그림 그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모 그리기, 네모 그리기를 했었고요. 또 동그라미 그리기 또한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과연 잘 따라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적인 그림을 더 그려봤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해보지 않았거나 어려웠다라면 영상을 멈추고 다시 지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추상화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이고요. 본격적인 강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 알고리즘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자, 추상화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추상화는 아닙니다. 미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요. 이 추상화는 컴퓨터적인 용어로서의 추상화입니다.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러면서 예시 그림으로 샌드위치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와 같이 샌드위치를 표현했을 때는 맛있다 정도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와 대단하다 이 정도.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까지는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가능한 거죠. 네, 이와 같이 중요한 특징을 찾아낸 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추상화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게 되면요,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상화라는 개념을 지금 알아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인데요. 자,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와 방법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자연어의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자연어, 순서도, 의사 코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과 글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면요.
자, 어떠한 레시피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러한 레시피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든다라면 그 만드는 방법이 적어져 있겠죠. 첫 번째는 뭘 넣고, 두 번째는 뭘 넣고, 세 번째는 뭘 넣고, 이렇게 끓이고 볶고 하면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자연어 방법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자연어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코딩이라는 걸로 생각을 안 했을 뿐이죠. 자, 두 번째, 순서도입니다. 앞으로 가장 많이 보게 될 내용인데요. 그림처럼 간단한 도형,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선, 이와 같은 내용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뭐를 하고, 그 다음은 뭘 하고, 그 다음은 뭘 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작동을 하고, 이와 같이 차례차례 도형으로 순서를 표현한 것을 보고 순서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사 코드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법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한글로 적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연어의 방법으로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순서도의 방법을 곁들여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순서도가 많이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서도에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크게 사용합니다. 네 가지 도형을 크게 사용하는데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네모는 처리라고 해서 무언가를 실행할 때, 마르모는 판단이라고 하여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화살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서의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통하여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미션. 네,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시작을 하면 고양이가 인사를 합니다. 고양이가 아니어도 되겠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캐릭터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고 펜을 내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알고리즘 미션인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선택해도 되고요. 다른 스프라이트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고양이 말고 뭘 해볼까? 병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병아리가 알고리즘의 순서대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본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시작입니다. 과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은 이벤트에 있죠. 이벤트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깃발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키를 눌러도 되고요.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깃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됐고요. 인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서도 내용이 인사하기. 자, 형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 블럭들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와서요. 안녕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글자를 더 길게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요. 식사하셨어요. 네, 간단한 인사죠. 자, 그리고 1초 기다리기가 있어야 되겠죠. 1초 기다리기. 그리고 펜 내리기가 그 다음 순서네요. 펜은 기본적인 이 목록 안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확장 기능 추가 이곳에서 펜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펜 내리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동작에 가면은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블럭들이 있죠.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블럭들 참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뭐를 한번 써볼까요? 한번 이걸 써볼까요? X좌표가 아니죠. Y좌표로 가야 되겠죠. X좌표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Y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처음에 고양이 그림이 이곳에서 적당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로는 조금밖에 못 움직이겠죠? 그러니 여기를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인사하고 1초 후, 네, 움직였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화면을 이렇게 좀 같이 볼게요. 자, 시작을 하고 깃발, 인사하기, 1초 기다리기, 펜 내리기, 위로 올라가기. 네, 이와 같이 하나씩 순서대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진행해 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이 벌써 달성된 거네요. 오, 너무 쉽지 않나요? 알고리즘이 지금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이 내용도 점점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보면요. 간단한 내용을 적다 보니 프로그램의 제작자 또는 알고리즘의 작성자는 이와 같이 적었고 만든 내용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라면은 뭐가 되든 일단 맞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응용과 다양한 창의력이 여기 안에서도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교재의 정답은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직접 만들어진 코드와 교재의 정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나 선생님이 만든 내용이나 별반 차이는 없이 작동합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라면 움직이는 거리겠네요. 여기는 250 움직였다라면 여기는 200으로 움직였을까요?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다르진 않네요. 글자가 좀 다르군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틀렸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고리즘 자체에서 인사하기, 위로 올라가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알고리즘도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 시작을 하면 인사를 하고 1초 기다리고 펜 내리고 대각선으로 내려가게끔 완성된 그림은 이와 같이 되어 있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을 우선 다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편의상 몇 개는 설치해 두고 지우겠습니다. 모두 지우기를 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스페이스 키로 연결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지우더라도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혹시 캐릭터 바꾸고 싶은 학생들은 이 병아리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다른 캐릭터로 써도 되겠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병아리 말고
뭐가 좋을까요? 이번에 개구리 해볼까요? 개구리. 자, 병아리에 있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와서 잠깐 흔들렸을 때 내려놓으면은 개구리 안에 똑같이 복사가 되죠. 자, 병아리는 지우고. 자, 개구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알고리즘 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는 것이 먼저죠. 시작. 깃발을 클릭했을 때로 또 올게요. 그리고 인사를 또 합니다. 형태. 자, 이번에는 뭐라고 인사를 할까요? 건강하셔요. 이렇게 해볼까요? 건강하셔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게요. 착착. 네, 한번 웃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게요. 네. 그리고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는 제어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펜 내리기. 자, 펜 내리기. 그리고 대각선으로 내려가기. 자, 동작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죠.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돌기를 이용해서 회전하기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15도 회전, 45도를 회전해 볼게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움직이기를 붙여주고, 그리고 한 200 정도 움직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만들면은 우선 첫 번째는 개구리가 대각선으로 가겠죠? 볼까요? 인사하고, 네,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혹시 기억날까요? 이 회전하기를 썼을 때 똑같이 여기에서 시작하더라도 한 번 더 깃발 누르면 개구리는 이렇게 내려가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왜 그렇지? 네, 이미 한 번 회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이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5도를 한 번 더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 시작하기 눌렀을 때요. 그러게 되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똑같이 계속해서 깃발을 누를 때마다 반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블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90도 보기,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45도 회전하기 위쪽으로 어디든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자, 살짝 위로 올리고 깃발 누르면은 네,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자, 알고리즘 두 가지를 진행해 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번에는 세 번째 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보게요.